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빌라 단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한 할머니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드시곤 했습니다. 84세 김순자 할머니였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어요. 3명의 자식이 있지만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했고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서 이사온 외국인 가족이 할머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건넨 김치 한 통이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출가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직장일로 항상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신 후 장을 보러 가시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저녁이 되면 혼자 식사를 하시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드셨어요. 이런 생활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며 식사했는데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식탁에서 혼자 드셔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자주 중얼거리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원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어서 할머니와는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었어요. 가끔 계단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눌 뿐이었죠. 할머니는 점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옆집 101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키가 크고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계 남성이었고 아내는 동남아시아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귀여운 딸이 있었죠. 할머니는 처음에 조금 어색했어요. 외국인과 이웃해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새로운 이웃 가족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는 일도 없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대화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가족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모습, 어머니가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특히 그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딸을 업어주거나 안아주었고 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어요. 자신도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는데 이제는 그런 따뜻함이 그리워졌거든요.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나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우면서도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저녁을 드시고 계실 때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계셨죠.
그 아주머니가 어눌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김치 만들었어요. 드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이 김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준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김치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날 밤 할머니는 그 김치를 맛보셨어요. 맛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려고 찾아와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으셨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는 빈 김치통을 씻어서 옆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렸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할머니,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그래요. 혼자 살아요라고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식들도 모르는 자신의 외로움을 외국인 이웃이 알아봐 준다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채는 듯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거의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은 김치찌개를, 어떤 날은 나물 반찬을, 또 어떤 날은 과일을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해서 사양하려 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할머니, 저희도 많이 해서 남아요. 같이 드세요라고 말하며 계속 가져다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주머니의 한국어 실력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어 몇 개 정도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본적인 대화는 모두 가능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나 되었고 한국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이름은 말리나였어요. 필리핀 출신으로 남편 조지프와 함께 한국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조지프는 케냐 출신으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말리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끔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딸 이름은 소피아였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했어요. 말리나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의 외로움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자식들과 연락이 뜸하다는 것, 하루 종일 혼자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말이죠. 말리나는 자신의 고향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할머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리나는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소피아와 함께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함께 저녁을 드시기도 했어요. 처음에 할머니는 이런 폐를 끼쳐서 어떡해요라고 하셨지만 말리나는 할머니, 저희도 좋아요. 소피아도 할머니 좋아해요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소피아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쁨을 느꼈어요. 자신의 손자, 손녀들은 모두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소피아가 마치 친손녀 같았거든요. 소피아도 할머니에게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한국의 명절 이야기,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들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당연하지,
소피아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야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세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말리나는 할머니에게 필리핀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할머니는 말리나에게 한국 전통 요리법을 알려주셨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말리나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가며 꼼꼼히 메모까지 했죠. 조지프도 할머니를 무척 존경했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시는 할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의 이야기, 경제 개발 시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고, 조지프는 그런 이야기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라고 자주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몸살이 심하게 난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앓고 계셨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할머니 집이 조용한 것을 눈치챈 말리나가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의 상태를 본 말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거든요. 말리나는 즉시 조지프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폐를 끼쳐서 어떡해요라고 하셨지만 말리나는 할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감기가 심해진 상태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금세 나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는 할머니께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말리나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돌봐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말리나는 정말로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돌봐드렸어요. 하루에 몇 번씩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약을 챙겨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어요. 소피아도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림을 그려서 선물해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정성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친자식들도 이렇게까지 돌봐준 적이 없었는데 혈연관계도 아닌 외국인 이웃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말리나야,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말리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더 행복해요. 소피아도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말이에요.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신 후에는 세 가족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함께 저녁을 드셨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소피아와 함께 공원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말리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기도 했어요. 특히 한국의 명절 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추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혼자 차례를 지내려고 하셨는데 말리나가 할머니, 저희도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기쁘게 승낙하셨고 말리나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조지프와 소피아도 정중하게 절을 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해 하셨어요. 설날에는 할머니가 말리나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한복이었는데 말리나의 체격에 맞게 수선해서 선물한 거예요. 말리나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소피아에게도 작은 한복을 선물해 주셨는데 소피아는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들 중에
조금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할머니의 친자식들이 이 상황을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막내 아들이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왔는데 옆집 외국인 가족과 너무 가까이 지낸다며 걱정을 표했어요. 엄마, 외국인들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엄마한테 잘해주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아픈 동안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돕고 있어. 너희들이 못해준 일들을 다 해주고 있단다. 사기꾼이 어디 있어서 매일 반찬에다 주고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니? 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못해준 일들을 남이 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오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의 큰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마침 말리나 가족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말리나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소피아는 할머니 아들 삼촌이에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큰아들은 소피아의 능숙한 한국어와 예의 바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리나가 할머니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지를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셨네요 라고 말하며 말리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 후로는 할머니의 자식들도 말리나 가족을 인정하고 고마워했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딸은 화상통화로 말리나와 소피아를 만나보고는 엄마가 외롭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말리나 씨,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이 즐거웠어요. 말리나와 함께 요리도 하고 소피아와 함께 놀기도 하고 조지프와 함께 산책도 했어요.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말리나 가족에게도 할머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할머니에게서 배우며 자랐어요. 말리나는 할머니를 통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조지프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소피아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소피아는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동남아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는 다문화 아이였거든요.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항상 소피아는 한국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특별한 한국 사람이지라고 말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같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할머니도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소피아는 할머니, 제가 커서도 할머니랑 계속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그럼 우리 소피아랑 평생 함께 살아야지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어린이집에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는데 그림에 아빠, 엄마, 자신과 함께 할머니도 그려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소피아야, 이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자. 소피아는 우리 할머니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그림을 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신의 친손자, 손녀들도 자신을 가족으로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소피아는 당연하게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셨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들 중에 시련도 있었어요. 말리나의 남편 조지프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다니던 어학원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어요. 말리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하셨어요. 이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셨어요. 우선 조지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기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리나는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머니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리나야,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설득하셨어요. 결국 말리나 가족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달 후 조지프는 새로운 어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말리나도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족의 경제 상황이 안정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두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받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조지프는 할머니께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조지프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끼리 당연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훨씬 더 커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로 할머니에게는 물질적인 도움보다 정신적인 위로와 사랑이 훨씬 더 큰 선물이었거든요. 그해 겨울 할머니는 85세 생신을 맞았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조용히 보내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말리나가 미리 준비해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드린 거예요. 케이크도 만들고 소피아와 함께 생일 카드도 만들었어요. 생일 당일 할머니 집에는 말리나 가족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막내 아들 가족도 참석했어요. 막내 아들은 이제 말리나 가족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말리나 씨 덕분에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라고 인사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한글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피아야, 소피아야, 이 그림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피아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낸 적이 없어. 모두 고마워. 특히 말리나, 조지프, 소피아,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리나도 답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를 만나서 저희가 진짜 한국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피아도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해요. 정말로 그들에게 할머니는 가족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 후로도 세 가족의 일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봄이 되면 함께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함께 계곡에 물놀이를 가기도 했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고 겨울에는 함께 찜질방에 가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셨어요. 특히 소피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입학식 날 할머니도 함께 가셨는데 소피아가 선생님, 저희 할머니예요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할머니가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소피아는 학교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 주셨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들려줬죠. 친구들도 소피아네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피아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할머니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수술이 무섭기도 하고 회복 기간 동안 말리나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말리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수술 받으시고 빨리 나으세요라고 격려해 드렸어요. 조지프도 할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어요. 한 달 동안은 거의 침대에서 지내야 했고 그 후에도 몇 달간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말리나는 정말로 친딸처럼 할머니를 돌봤어요. 매일 병원에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도 식사부터 약 챙기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렸어요. 소피아도 할머니가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할머니께 들려드리기도 하고 만든 작품들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소피아를 볼 때마다 힘이 났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의사도 가족분들이 정말 잘 돌봐주신 덕분에 회복이 빨랐어요라고 칭찬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건 말리나 덕분이야라고 하시며 감사해 하셨어요. 그 무렵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말리나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소피아도 할머니 동생이 생겨요 라고 신나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할머니는 말리나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시고 산책도 함께 다니시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도 함께 들으셨어요. 말리나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임신 생활을 할 수 있어요라고 고마워했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지었어요. 할머니는 다니엘을 처음 봤을 때 어머 정말 예쁘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치 친손자를 본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다니엘이 태어난 후 할머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말리나가 산후조리를 할 동안 소피아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아기 돌보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아기를 돌볼 줄 몰랐네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소피아는 처음에는 동생이 생긴 것을 질투하기도 했는데 할머니가 잘 달래주셨어요. 소피아야, 내가 누나니까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할머니도 도와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니 소피아도 점차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돌이 되던 날 할머니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직접 술을 놓아서 만든 돌복이었어요. 한국 전통 돌복의 다니엘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로 수놓아 넣으신 거예요. 말리나는 그 정성에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드세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말리나에게 할머니는 우리 다니엘한테 줄 선물이니까 당연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야지라고 대답하셨어요. 정말로 할머니에게 다니엘은 친손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87세가 되셨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말리나 가족 덕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어요. 매일 소피아와 다니엘을 돌보시고 말리나와 함께 요리도 하시고 조지프와 함께 뉴스도 보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의 친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셔서 혼자 지내시기 어려우니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나는 이 집에서 말리나, 조지프, 소피아, 다니엘과 함께 살고 싶어. 그 애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결국 존중하기로 했어요. 사실 할머니의 자식들도 이제는 말리나 가족의 고마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해주지 못한 일들을 대신 해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하고 계셨거든요. 큰아들은 어머니,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셨네요. 저희도 안심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어요. 매일 아침 소피아가 학교 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다니엘이 할머니하고 부르며 안겨오고 말리나가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소피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조지프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고 말리나는 다니엘이 새로 배운 것들을 자랑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르쳐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한국 동요를 불러주셨어요. 말리나와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어느 날 할머니가 말리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리나야, 나는 정말 행복해.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는 매일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 너희들이 내 인생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리나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소피아와 다니엘도 할머니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로 그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사랑과 배려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족이었어요. 현재 할머니는 8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소피아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할머니를 더욱 잘 도와드리고 있고 다니엘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를 가장 먼저 배웠어요. 말리나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요리도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조지프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을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세요. 김치 한 통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덧붙이시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웃 간의 우정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큰 도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말리나 가족에게도 할머니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소피아와 다니엘에게는 한국의 할머니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말리나 가족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